안녕하세요. 신화중학교 친구들. 성톡톡 수업의 황인정 선생님입니다. 라이프 스킬로 배우는 성톡톡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몸에 관해 궁금한 점을 적어달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것을 적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오늘 수업 주제로 할까 고민을 했는데 많이 궁금해하는 여드름에 관해 수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춘기 몸의 변화 중에서도 여드름에 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드름에 대한 속설, 진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답해 보세요. 1번. 여드름을 짜지 않으면 점이 된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바로 거짓입니다. 여드름과 점이 생기는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점은 점세포가 만들고 여드름은 피지와 염증으로 인해 생기게 됩니다. 2번. 초콜릿과 기름진 음식이 여드름의 원인이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바로 거짓입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초콜릿과 같은 음식이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초콜릿 섭취와 피부 트러블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3번. 얼굴이 더러우면 여드름이 난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바로 거짓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모공 속에 노폐물이 남아있게 되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는 있지만 더럽다고 여드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4번. 치약을 바르면 여드름이 없어진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바로 거짓입니다. 치약 속에는 멘톨이라는 성분이 오히려 피부를 자극시킵니다. 얼굴에 바르면 쓰라리게 되고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주므로 절대 바르면 안 됩니다. 이 외에도 여드름에 대한 궁금한 속설이 있다면 구글 설문지에 적어주세요. 선생님이 확인해보고 다음 수업 시간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입니다. 사춘기 여드름 변화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사춘기 몸의 변화에 개인차와 남녀 차이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라이프 스킬은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스킬, 대인관계 스킬,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스킬입니다. 여드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모공의 구조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빨간색 네모 박스에 있는 피부 기름샘, 피지샘이라고 하는 부분과 모공이 여드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먼저 모공은 털이 자라는 구멍을 말합니다. 우리 얼굴의 피부 표면을 보면 눈에 잘 보이진 않아도 털이 자라고 있는데요. 털이 자라는 구멍을 모공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부 기름샘, 피지샘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름을 만드는 곳인데요. 피부에 나는 기름입니다. 모공에 붙어있는 피지샘은 피지를 분비하고 피지는 외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세균 감염을 막아주면서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춘기에는 피부 기름샘의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여드름이 무엇일까요? 피부에 생기는 기름입니다.
피지가 모공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속에 뭉쳐 있다가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피지가 많더라도 피부 밖으로 나오면 괜찮을 텐데 각질, 먼지, 화장품 이런 것들이 모공을 막게 되면 피지가 안에 쌓이게 되고 모공 부위의 여드름균이 피지를 배불리 먹고 잘 자라서 염증을 일으키면 빨갛게 붓고 고름이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드름은 왜 생길까요? 방금 보았던 것처럼 피지의 분비 때문입니다. 피지선이 발달하면서 여드름이 시작되고 때로는 심해지게 됩니다. 이 피지는 특히 이마, 코, 이렇게 T존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으로는 볼, 입 주변으로 발달하고 또 특정 부위를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여드름이 올라오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여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업에 집중하다 보면 잠이 부족해지는데 12시 전에 잠을 자야 성장판이 열리고 면역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충분히 못 자면 몸이 재생하는 작용이 부족해지고 염증이 심해지면서 여드름이 생기게 됩니다. 여자의 경우 월경 주기에 따라서 여드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피지 분비를 많게 하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여드름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기타 요인으로는 손으로 피부를 만지면서 염증이 유발되고 또 2차 감염으로 인해서 피부에 여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드름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2가지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공 안에 피지가 원활하게 분비되지 못하고 점점 쌓여 피지 덩어리가 굳고 공기와 만나서 검게 변한 것.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바로 블랙헤드입니다. 블랙헤드는 코 부위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여드름으로는 피지의 양이 늘면서 모공이 막히고 피지가 하얗게 쌓인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화이트헤드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좁쌀 여드름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여드름의 종류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면 여드름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여드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미 지식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오늘 수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함께 관리 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하게 세안하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습관인데요. 미지근한 물로 클렌징 폼을 활용해서 세안을 해주도록 합니다. 세안을 할 때는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고 깨끗하게 씻고 비누 찌꺼기가 얼굴에 남아있지 않도록 물로 잘 씻어줍니다. 이때 피지 제거를 위해 과도하게 세안을 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머리카락이 여드름 부위에 닿지 않기. 이마에 여드름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머리카락이 여드름 부위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두피에도 피지가 있는데요. 이 피지 기름기가 머리카락을 통해 내려와서 이마에 닿게 되면 땀띠가 생기듯이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는 여드름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닿지 않게 하고 또 머리를 규칙적으로 감도록 합니다. 셋째, 여드름을 화장품으로 가리지 않도록 합니다.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고 또 요즘에는 선크림도 매일매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세안이 중요하겠죠. 화장품을 쓰게 되면 여드름을 가리고 피부가 염증 유발하고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세안을 깨끗이 하고 되도록이면 화장품으로 여드름을 가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여드름을 손으로 짜지 않습니다. 손을 이용해서 함부로 여드름을 짜면 피부에 손상을 주고 또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흉터가 남을 수 있으므로 여드름을 짜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손을 깨끗이 씻고 조심스럽게 만지도록 하고 또 면봉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여드름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되도록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수박과 오이 같은 식품은 피부를 촉촉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을 통해 스트레스, 피로, 긴장을 줄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죠. 피부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피지 분비를 담당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모공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충분한 수면으로 몸의 면역력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드름으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또 여드름 외에 다른 변화로 인해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춘기 시기에는 남녀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몸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또 불안해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몸의 변화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국은 설문지를 통해서 적어주면 되고요. 오늘 수업을 잘 들은 친구들은 확인란에 성장하는 기쁨을 느껴요 라고 적어주면 선생님이 수업을 잘 들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사춘기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